이게 무슨 일인가? 남성분들은 지금 표정이 안 좋으세요. 화면에 있는 사람이랑 너무 다르죠? 원래 여자는 돈을 벌면 얼굴에 손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한 군데만 수정했습니다. 네, 못 알아보실까봐 제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네, 방금 소개받은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유경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마스크를 벗을 테니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강력한 항체가 지난달에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은 안전하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마스크 잘 쓰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부업으로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직업이 있으시죠? 네, 엄마라는 직업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주부이신 분도 계시고 또 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맞벌이 부부로 지금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직업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직업이 있음에도 어때요? 불안해요. 내 노후는 괜찮을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세요? 그쵸.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불안감에 늘 생활을 할 때 제가 유산화를 만났고 또 저는 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시절에 돈을 모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시간 속에서 나이가 들면 또 아픈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유산화를 만나서 처음 5년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근데 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다르겠지만 제가 선택한 유산화로 저는 5년 만에 네, 제가 100살까지 쓸 돈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사는 동안 계속 불안하고 계속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왔어요? 들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본 걸 수도 있고요. 저를 사기꾼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고 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들으러 오신 거니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의 얘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네. 간호사 같나요? 네. 네. 전문가 포스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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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학병원에 입사해서 제가 가장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나 이제 대기업 다니는구나.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저에게 대기업은 정말 꿈만 같은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면서 내내 이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나 좋은 직장에 들어왔으니까 나 어떻게든 노후도 괜찮고 돈도 모아질 것 같고 서울에 임하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집도 살 것 같고 저의 노후는 정말 탄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직장 다니면 선배들도 많이 보잖아요. 나의 미래가 그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30년 다닌 선배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 속에서 그분들과 친해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10년 다니신 분들은 대출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분도. 그런데 30년 다니신 분, 퇴직을 눈앞에 두신 분은 대출이 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대기업 다니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안 되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또 다른 잡을 해야 되나?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다니는 6년이란 7년이란 시간 동안에 계속 그런 고민들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죠. 과연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저분들과 똑같은 삶을 갈 것이냐? 기존대로 쭉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제가 선택한 이 대학병원은 아이들의 학자금도 나오고 내가 퇴직했을 때 연금도 나오는 또 어떻게 버티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이었지만 저는 큰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직업은 자영업과 대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셨으니까 공무원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죠. 제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외벌이 공무원 자녀로 또
대기업은 들어가면 정말 내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제가 알았죠. 안 된다라는 걸. 근데 제가 해보지 않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자영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되고자,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자영업을 선택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XX년. 수없이 많이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에라 너 왜 그만둬, 그냥 쭉 다니면 이곳에 뼈를 묻으면 아이들 학자금도 나오고 순천향대학병원 50% 할인도 되는데 왜 그만두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정말 수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갈림길에서 정말 수없이 많이 고민했어요. 과연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를 시도하는 게 잘한 걸까? 아니면 정말 저들의 말처럼 나는 직장도 잃고 모든 게 안 되고 빈털터리가 될 것인가? 정말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선택을 합니다. 도전을 해요. 그런데 저의 선택이 나중에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저는 어떤 자영업을 시작했냐면 모유수유 마사지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의 능력이 특별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신가요? 특별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그저 그런 사람이 많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저 그런 사람이 많고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만두필 20년 빚었어. 그러면 잘해.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 큰 돈을 벌기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이 자영업 마사지를 통해서 제가 12년 동안 20억이라는 돈을 법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친구들에게 질타도 많이 당하고 욕도 먹고 저의 선택이 마치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걸 잘못된 것처럼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저를 몰아세웠지만 저는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저의 일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에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시대의 흐름을 잘 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시작하자마자 황금 돼지띠가 돼요. 여러분 황금 돼지띠 기억나나요? 자, 6.25 사변 이후에 가장 많은 베이비가 태어난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굉장히 운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왜? 대학 입시가 굉장히 치열할 테니까. 자, 그 엄마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애가 남들보다 똑똑하면 돼. IQ가 높으면 돼. 이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이 시대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제가 모유수유 마사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때 아닌 매스컴에서 IQ, EQ를 올리는 방법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유수유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 그 엄마들은 어디로 화살이 꽂혀요? 분유 다 끊고 모유수유에 꽂힌 거예요. 자, 그런데 모유수유 여기 해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쉽게 되나요? 안 되죠. 정말 어려운 게 모유수유입니다. 대학 입시보다 어려운 게 모유수유예요. 그런데 저에게 오죠.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엄마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잘해서 엄마들이 온 거예요? 매스컴이 잘한 거예요? 매스컴에서 모유수유를 하라니까 엄마들이 모유수유 사업으로 몰린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시작할 쯤에 네이버에 카페가 등장합니다. 맘스홀릭 이때 등장해요. 여러분 맘스홀릭 아세요? 자,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경험치를 어디에 공유했냐면 지금은 카톡이 있지만 그때 당시 없었잖아요. 다 맘스홀릭이 공유했어요. 어디를 가니 뭐가 좋다더라. 어디 가니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 모유를 잘 뚫어주더라. 막 별 얘기가 다 있죠. 하늘로 젖이 솟구치더라.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얘기가 인터넷을 타고 돌기 시작하면서 조리원이라는 게 이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일파만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준 거는 자, 역사상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바로 제가 마사지 할 때예요. 자, 엄마들이 카페를 만들고 카톡방을 열기 시작해서 유경란의 마사지, 신의 손 난리가 난 거예요. 잘 돼요, 안 돼요? 저는 광고 한번 하지 않고 이 구정 광고로 어마어마하게 와요. 제가 부천에서 했는데 전라도에서도 오고요, 충청도에서도 오고요, 서울에서도 왔어요. 왜? 소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이모부가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에 직장에 뭐 동생이 여기를 왔는데 모유가 하늘로 솟구치고 막 이제 하면 어때요? 전라도에서라도 오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흐름, 제가 처음에 마사지 오픈했을 때요, 내년이 황금 디지털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2006년도에 오픈했는데 갑자기 매스컴에서 2007년도가 황금 디지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랴부랴 결혼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애기 낳으려고 이 황금 돼지띠에. 이때 태어나는 아이가 기가 막힌 운으로 기가 막히게 잘 된다라는 거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으로 저는 12년 동안 20억이라는 돈을 벌게 돼요. 마진이 95%였어요. 저는 물 한 대접만 있으면 끝나요. 제 손이랑 물 한 대접만 있고 월세 한 달에 40만 원만 내고 전기요금 내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 벌면 월세랑 이것저것 다 해서 한 60만 원, 70만 원 나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제 몸과 28에 제가 시작했는데 제 몸과 요것만 설명만 잘하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제가 잘한 거예요? 시대가 나를 도운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때 병원 다닐 때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전 몰랐어요. 정말 인생에 사람이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3번의 기회가 다 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울로 상경한 거. 제가 전라북도 정읍이거든요. 내장산 아세요? 네. 거기서 상경한 거. 두 번째, 마사지를 한 거. 세 번째, 유산아를 만난 거. 저는 인생의 3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다 차지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뭐 한다고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사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처음에는 돈이 좋아서 쫓았지만 시간 속에서 나는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썼어요. 왜? 제가 하는 족족 돈이 됐으니까. 아침에 6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혹은 뭐 하루 종일 정말 저녁 7시, 8시까지 정말 12시간 이상 늘 그곳에서 시간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나는 하루 종일 매여 있으면서, 우리 노동이라고 하죠. 제가 하는 일이. 이 노동을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서 하면 제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리 28살이라는 나이였지만 시간 속에서 저도 나이를 먹었고,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저는 시간 속에서 젓가락질도 힘들어지고 팔을 올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어깨도 아프고 걷질 않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결국은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도 잃고, 또 제가 아이가 세 자녀인데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정말 그냥 돈으로 버는 것만, 돈으로만 무언가를 해주고 그 외에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치만 늘 위로했죠. 남들은 힘들게 일하고 남들은 아이들을 못 볼 정도로 바쁘게 일하도 돈이라는 걸 벌지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돈이라도 여유 있게 벌잖아. 그래, 좋은 거야,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살고 있을 때쯤에 제가 드는 생각이, 한 번은 제가 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코트들을 사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삶인가? 나도 돈을 많이 벌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데, 돈 쓰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저 사람들은 직업이 뭐길래, 어떻게 살길래 저런 생활을 할까? 다 나같이 살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요. 자, 저는 어떻게 일해요? 일할 때, 그쵸? 근데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60살, 아니 80살까지도 난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속에서 몸이 아프면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또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자, 이런 소득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소득은 이 소득만 있었어요. 일할 때 버는 돈.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은 다 사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 건물주들은 집안 대대로 그냥 부자라고 생각을 했지, 그들이 뭔가를 재테크를 잘하고 그들이 뭔가 생각을 바꿔서 투자를 해서 이런 수입을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들으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정보를 듣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제가 아는 수익만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합법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어때요? 소득이 끊어지는 날이 와요. 끊어지는 날이 와요. 소득이 끊어졌을 때.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 이후의 삶이 훨씬 길지 않나요? 그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어떻게 재수 없으면이에요. 그죠? 누군가에겐 재수 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어마어마한 행운인 거죠. 그것 또한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수입을 가져가고 있을 때 저는 끊어지기 전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마사지 하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과 인연이 되고 관계십을 맺는데 내가 이 소득을 가져가고 있을 때 내가 밥 먹고 살 때 내가 그냥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이런 소득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왜? 내가 힘들어질 때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가 대답을 했을 때 내가 힘들 때는 모든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나를 무시하나?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당당하고 내가 직업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마사지 할 때 그래 너도 아직도 나처럼 귀가 다쳤구나 패스 나에게 여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를 그만두지 않고요.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유산화를 만들어 간 거예요. 자, 제가 잘 될 때 이 그림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하니까 제가 마사지 할 때와 똑같은 수입을 제가 유산화에서 벌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사지에서 2천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근데 부업으로 같이 했는데도 유산화에서 제가 5년 동안 2천만 원을 벌고 딱 그만둘 시점에 2천을 딱 벌어서 저는 그때 물론 마음 같아서야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벌 때 그만두고 싶었지만 제가 이 타이밍에 전업을 하지 않으면 유산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소득을 못 늘릴 것 같아서 제가 5년이란 시간 만에 제가 그만둡니다. 마사지. 그리고 유산화에 집중을 해요. 자, 여러분도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나요? 자, 세상의 90%는 어떻게 일해서 돈 번다고요? 노동으로 돈을 벌어요. 굉장히 합법적이고 어때요? 즉각적으로 돈이 되죠. 그죠? 여러분 오늘 나가서 뭔가 하루 일다고 백화점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바로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죠.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으로 버는 돈은 바로바로 돈이 되니까. 그리고 손쉽게 우리가 그 일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단점이 뭐예요? 아프면 못해요. 우리는 아플 때도 대비해야 돼요. 왜? 갑자기 아프니까. 코로나로 갑자기 열흘씩 2주씩 막 집에 격리되는 거예요. 열흘만 격리되면 다행이죠. 지금은 가족이 격리 안 되고 본인만 격리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딸 걸려서 2주, 아들 걸려서 2주, 남편 걸려서 2주 해가지고 막 2달씩 격리되신 분 있죠. 저희 파트너님은 애가 넷이거든요. 딸만 넷이에요. 이 엄마는 나가질 않아, 코로나 걸릴까봐.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다 균을 가져와가지고 거의 2달, 3달 막 계속 격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격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나라의 지원금만 받고 살아요? 거기서 라면 오고 햇반 오고 하니까 에이스 오고 초코파이 오고? 아니죠. 부도나죠.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돈이 들어오는 줄이 이 소득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불안한 삶인 거예요. 자, 자본가 뭐 주식 투자나 뭐 대대로 뭐 집안에서 이런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이건 일반인들이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소득, 제가 가져갔던 이 소득, 자, 시간 투자보다 처음에 수입은 현저히 낮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쓸수록 수입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거의 없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만 성공한다고 나오냐면 현명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래요. 제가 바로 현명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열심히 살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특별한 거예요, 그게? 그게 특별한 건가요? 꾸준하고 성실함 속에서만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걸로 돈을 벌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이 소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이 소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아픈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니 뭐니 바이러스니 이런 걸로 계속 어때요? 3년 4년 주기로 너무너무 큰 재앙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소득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라는 게 부자가 아니라 내가 밥 먹고 살 여유,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이 소득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금융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확천금보다 뭐 엄청난 큰 돈을 요즘 많이 바라잖아요. 뭐 주식 혹은 뭐 또 코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큰 돈을 발해요. 한 번에 들어오는 큰 돈, 몇 천만 원, 몇 억. 근데 그분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큰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이 훨씬 큰 돈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내는 거야말로 가장 잘한 일이고 그게 가장 큰 돈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그 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유산화로 100만 원 버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더 쉬운 일은 유산화로 50만 원 버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우리 송미더님 어때요? 50만 원은 쉽지 않나요? 우리가 자, 우리가 건물로 50만 원 얘기해봐요. 우리 상가 임대 얼마예요? 50만 원. 한 적어도 2억은 1억 5천에서 2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상가 그죠? 저 아시는 분이 그 그림으로 뭐 투잡을 하실게 추가 소득을 얻으신대요. 그래요? 그랬는데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10만 원씩 고정으로 들어와도 큰 돈이거든요. 고정이잖아요. 저 아시는 분은 천안에 건물이 있으시대요. 오피스텔. 근데 월세 30만 원씩 들어와요. 너무너무 자랑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것도. 왜? 현금으로 내가 모아서 살려면 억 단위가 넘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유산화로는 억 단위가 들이지 않고 제가 50만 원 버는 거 너무 쉽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유산화가 어떤 일인지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제가 앞서 얘기한 거는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노동 수입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권리소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소득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산화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유산화를 먹고 싶은 사람 유산화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사에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 유산화 먹고 싶어요. 살 수 있나요? 주문해주세요. 그러면 주문을 해줄까요?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해주지 않아요. 본사에서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한테 연락처를 그분 거를 주고 저희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주문을 도와드립니다. 왜? 누군가의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품을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코드, 나의 코드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유산화와 직거래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회사에서는 물건을 만들죠. 그래서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를 빼고 누구만 거쳐요? 자, 나라는 사람만 거쳐서 제품을 유통을 합니다. 누구를 거쳐서? 나라는 사람만 거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이렉트로. 자, 제품을. 그런데 어때요? 자, 이분들이 먹었을 때 원 소개자가 이 사람이라면 이 모든 포인트가 누구한테 공유돼요? 자, 나한테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의 35%를 우리는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유산화 매출이 약 2조였어요. 전 세계 24개국이 합쳐서 2조고 그 2조 시장을 가져가는데 제일 가장 매출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이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하죠. 대한민국이 거의 20위 밖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2위까지 전 세계 유산화의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나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때는 모유수유 시대 때 제가 마사지가 벌었지만 지금은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코로나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예요? 쿠팡, 배달의 민족. 자, 쿠팡 보세요. 카드 결제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슥 밀면 결제돼. 참 돈 쓰기 쉬워요. 싹 하면은 싹 하고 다음날 아침에 조용히 집에 와 있어. 물건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돈 없으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누가 가장 많이 돈 벌어요, 진짜? 쿠팡. 자, 생산자와 누구를 연결해줘요? 소비자. 이런 가운데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누군가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많은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애들,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들 1,000만 원짜리 카드를 제가 놓고 한 달 있다 오면 1,00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지 않나요? 치킨, 이 방은 치킨, 저 방은 보쌈, 이 방은 피자. 애들이 크니까 저는 20살, 17살, 12살 이러니까 치킨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 취향도 틀리고 양이 혼자잖아요. 자, 그러면 치킨만 시켜요. 뭐 이런 거 다 얘 3만 원. 자, 보쌈 5만 원. 그 다음에 피자 3만 원 하면 어때요? 10만 원이 넘어가요. 한 끼에. 자, 또 어때요? 조금 지나면 애들도 커피 마시거나 밀크티 마셔요. 그죠? 자, 그럼 좀 이따가 또 2만 원. 또 이제 셋이 또 2만 원. 자, 점심 또 같이 먹어요, 애들. 그럼 또 얼마예요? 최소 10만 원. 자, 저녁 먹기 전에 또 어때요? 토스트 한번 사 먹어요? 또 3만 원. 저녁 또 시켜 먹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하루에 50만 원은 쓸 것 같아. 그냥 시켜 먹으라고 주면, 무한으로 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500이에요. 1,500. 정말 사치의 끝판왕은 누구다? 아이들이다. 저의 유행어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자, 누가 돈을 벌어요? 배달의 민족. 바로 앞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아까워서 2,000원 아까워서 가요. 애들은 안 가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건강이요. 헬스, 웰빙, 그죠? 운동, 그죠? 홈 트레이닝, 막 이런 거 건강에 관련된 거 엄청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같은 비즈니스를 연결을 이런 것처럼 가운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나. 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산화와 건강을 원하는 좋은 제품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과 내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기여도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추가 소득을 가져가는 일인 게 바로 이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매장을 거하게 차려놔야 잘 벌었어요. 그죠? 자, 마트에 제품 엄청 진열 잘하고 막 사이다병 잘 닦고 옛날에 우리 그죠? 마트에서 그죠? 오징어 착 전시해 놓고 땅콩 잘 펴놓고 막 이러면 장사가 잘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라는 걸 내가 벌고 싶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누가 돈을 제일 싫어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제일 싫어해요. 집 없는 사람이 집 싫어해요. 집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엄청 좋아해요. 왜? 돈으로 혜택을 누려봤으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이 있다고 인생이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똑같은 상황이면 돈이 더 많으면요. 더 행복하고요. 더 웃을 수 있고요. 더 여유가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큰애가 이제 친구를 많이 데려오는데 아이들도 어때요? 저희 집에 와서 제가 피자를 예를 들어 시켜주면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좋은 얘기를 더 들어요. 돈 쓰면 피자 안 시켜줘.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방에서 안 나와. 근데 저 엄마는 잘 시켜줘.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이들이.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 번은 저희 아들 생일날 꽃다발이 도착했어요. 큰 꽃다발이. 그래서 아니 무슨 꽃다발이 왔나 했더니 저희 아들 친구가 꽃다발을 갖고 온 거예요. 어머님 형아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다고. 응. 돈의 힘이죠. 피자를 시켜줬으니까. 제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래서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돈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지려고 집착도 하시고요. 반드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몸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마사지를 그만둔 게 마흔이에요. 제가 마흔에 그만뒀는데 마흔에 그만둘 때까지만 해도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이제 뭐 불편한 건 있었지만 근데 제가 그만두고 정확하게 2년 뒤에 제가 지금은 44인데 42에 그만뒀잖아요. 마흔에. 그러면 건강해야 되는데 42에 오십견이 왔어요. 너무 심하게 와서 제가 팔을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제가 진짜 화장실 가서 비대기가 없는 곳에서는 화장실 볼일을 못 볼 정도로 팔을 전혀 못 쓰는 상황이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지속돼서 정말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고. 근데 저는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 뒤에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정말 안 그만두고 그렇게 계속 했으면 저는 정말 영원히 팔을 못 쓰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2이라는 나이에 정말 병원에 가서 뼈주사 60에나 맞는 뼈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몰라요. 이 팔을 못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만두길 너무 잘했다. 그리고 유산아 만나서 이 소득을 내가 만들어 놓길, 내가 여유가 마사지가 잘 될 때 이 소득을 만들어 놓길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씩 벌고 하루에 80만 원씩 버는데 투잡을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 소득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내가 아프지 않을 이 시기에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소득을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 소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권리소득,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일을 해야죠. 이 소득도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어 코로나로 한 달이 쉬는데도 나에게 주급이 따박따박 100만 원씩 꽂히는 걸 경험해보면 정말 뽕 맞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뽕을 맞아보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뽕 맞은 기분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소득이 정말 내일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자영업자들 12시까지 일하다가 9시까지로. 그죠? 잘하고 있다가 4인으로 갑자기 줄어버리고. 그죠? 이렇게 정말 내일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소득이 권리소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이 시기에 기가 막히게 5억씩 들여가지고 커피숍 쫙 차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커피숍 차렸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셔야죠. 어쨌든 이미 차렸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하시면서 그 소득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만두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지적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이렇게 좀 얘기하기 보통 아니시네. 그죠? 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만 해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사업자를 냈는데 다단계 판매업으로 나왔어요. 이 다단계 판매업이 3,000개나 있대요. 근데 불법이 95%.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의 90% 이상이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옥석 같은 회사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서점에서 파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려면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되는가를 보면 이러한 회사를 골라서 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30년, 50년 뒤를 내다보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권리소득. 내가 30년 뒤에 정말 아파서 일을 못할 텐데 그때도 따박따박 나오는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가 그 시대에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탄탄한 회사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은 어때요? 아주 탁월해서 시중에 비슷한 게 없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충분한 수익. 자, 이 충분한 수익이 뭐냐?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나 나중에 시작하나 기여도가 똑같으면 똑같이 줄 수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예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뭘로? 코로나 진단 키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죠? 자, 이분도 코로나는 아니지만 1970년도에
앱스타인바 진단 바이러스라고 해서 대상포진의 한 종류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상용화 됐을 때 그 진단 키트를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도 진단 키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이분이 이제 소중한 가족들을 많이 잃게 되면서 이 빠르게 진단하는 것보다 병을 예방해야 되겠다 해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나 회사예요. 굉장히 크죠. 자,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이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들은 매개체 역할만 하기 때문에 회사가 원룸만한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규모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유니시티라는 회사를 구글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 화성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화상으로 보시면 원룸만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전화기만 있어요. 그럼 되죠. 만드는 회사와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배달의 민족의 회사가 크진 않잖아요. 그쵸? 컴퓨터, 전화기, 핸드폰 앱으로 다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유사나라는 회사는 왜 이렇게 큰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유사나의 가장 큰 차별인데, 여러분 혹시 이 차 아세요? 너무 비싼 차라 모르나요? 부가티예요. 20매덕 하는 차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오데마 피게라는 명품 시계. 시계 하나만 해도 거의 1억이 넘는 시계죠. 자, 제가 왜 이런 시계와 차를 보여줬냐면, 자, 이 명품 시계와 이 명품 차는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자, 이 회사에서 만들어져요. OEM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따라하면 안 되니까. 기술이 노출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OEM으로 만들어주면 그 회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명품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기네 기술력으로, 자기네 생산시설에서, 자기네 인력으로 자기네가 관리 감독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 고가지만 어때요? 이 시계 돈 있어도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엄청 기다려야 돼요. 자, 이 차 내가 사고 싶다고 팍 사요, 25억을?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왜? 많이 만들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좋은 제품은 자기네가 만듭니다. 자기네 기술력으로. 제가 아까 유사나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자, 그 이유가 유사나도 자체 생산 시설에서만 만듭니다. OEM을 주지 않아요. 특히 영양제는 100% 유사나 현지 공장에서만 만듭니다. 자, 이 안에 기술자들이 다 있고요. 60명의 R&D 팀이 따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생산 시설이 있고요. 외부에서 만들어서 영양제는 특히나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하시죠? 네. 자, 그거 역시 미국 본사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뉴트리밀 바닐라 맛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기절할 맛. 액티브. 저희 아들이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챌린지를. 저희 아들이. 자기가 28일 동안 이거만 먹겠다고.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자,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뉴트리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시중에 비슷한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이곳에서. 하블리도 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체 생산을 가져가는 이유는 이 자체 생산을 가져가야지만이 어때요? 제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가격은 어때요? 낮출 수 있어요. OEM으로 가져오면 그 회사에 마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유사나는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잖아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그러면 마진율은 어때요?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때요? 캐시백을 많이 돌려줄 수 있죠. 보통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매출 대비 2에서 3% 줍니다. 근데 유사나는 정확하게 매출 대비 11.5%를 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 5배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체 생산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유사나는 영양제계의 명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벤츠 딜러를 제가 컨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벤츠 딜러에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벤츠 그 차 만드는데 가봤냐고 했더니 안 가봤대요. 그러면 신청해서 아무 때나 가서 보면 돼요? 했더니 안 된대요. 그런 것도 안 된대. 그런데 우리 유사나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제조 생산 시설을 가서 보고 싶으면 신청하면 아무 때나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다 오픈해서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유산화는 전 세계 24개국에 나가 있고요. 내가 어느 나라에 있던 그 친구를 가입해서 제품을 줄 수가 있어요. 혹시 외국에 친구 있으세요? 집안에 누구 하나 나가 있으신 분 없으세요?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대부분 집안에 한두 명은 외국에 다 나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이 먹겠다고 하면 리더님이 지금 한국 핸드폰으로 내가 지금 당장 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넣으면 그분의 집으로 도착해 있어요. 일주일 뒤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 친구가 이탈리아에 있어. 먹고 싶대. 어떻게 한대요? 가입해주면 돼요. 내가 가입해주고 어때요? 이탈리아로 제품 보내주면 돼요.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이렇게 유산화가 나가 있는 24개국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 대만 거슬러 가봐요. 우리 애들. 그죠? 우리 애들 때 가면 어떨까요? 애들이 한국에서 잘 살까요? 나가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을 것 같죠. 그 아이들이 유산화를 상속해줘도 전 세계 어디 24개국의 유산화가 뻗어나가 있는 곳에 가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상속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상속해줄 수가 있고요. 자, 회사가 튼튼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산화를 들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중소기업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 그런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도 어때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 주식의 상장으로 우리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대한민국에는 불법 네트워크도 많고 합법적인 네트워크도 많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면 합법이라고 했고 또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도 합법이고 미등록된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불법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두 군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나는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피해를 봤을 때 합법적인 회사는 이런 피해를 봤을 때 나라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어떻게? 소비자는 300만 원, 판매원은 600만 원. 또 직접 판매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봤을 때 배상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어때요? 보상이 없어요. 돌려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제조합 사이트를 가셔서 얼마든지 우리 회사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혹은 내 친구가 하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산화인 제품이 먹는 비타민 또 어때요?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바르는 비타민, 화장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고 이 회원 직접 판매 비즈니스는 거의 매출이 50% 이상이 영양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 유산화는 영양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체 생산으로 최고의 퀄리티로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유산화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들은 우리가 좋다라고만 얘기해서 솔직히 경쟁력이 없어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제품이 좋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자,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닥터가 혹은 이 약사도 뭐라고 얘기하냐? 검증된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실제로 소비자 단체에서도 1등을 하고 대한민국에서도 1등의 수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베이징 올림픽 하고 있죠? 자, 누가 뭐 금메달 받았어요? 금메달 하나죠, 우리. 어때요? 자, 여기 황대현 선수. 자, 유산화 후원 받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우리 황대현 선수도 유산화 후원 받고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헬스팩을 먹으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이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 먹을까요? 세계 신기록을 위해서 먹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 하루의 경기를 이 한 번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나요? 4년을 준비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날의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이 최고가 아니라면 절대 먹지 않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R&D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최고의 회사,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돈을 좋아해야 돼요. 돈을 좋아해야 여러분들에게 돈이 와요. 자 어때요? 내가 하물며 식물도 어때요? 사랑하고 공들이고 좋아해야 잘 큰다고 하잖아요. 동물 어때요? 동물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죠? 이쁘다, 잘한다, 칭찬해야 잘 크는 것처럼 돈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자꾸 많이 벌고 싶어야 여러분들에게 돈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웰리스 사업에서 백만장자가 실제로 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산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벤츠, 아까 제 영업사원 얘기했잖아요. 뭐 해야 돈 벌어요? 차를 팔아야 돈을 벌어요. 그쵸? 누가 팔아요? 내가 팔죠. 내가 소개한 사람이 판다고 해서 나한테 수당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온리 누구의 능력으로 팔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벤츠의 상황은 어떠냐면 팔았어요? 회사에서 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1년을 기다려요. 자 그런데 사람들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엄청 기다립니다. 2년도 기다려요. 3년도 기다리고. 그렇게 비싸고 차도 안 나오는데 어때요? 기다려요. 그 영업사원은 차가 나와야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벤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렌토 얼마 기다려요? 11개월 기다려요. 현대 기아 직원도 11개월 기다려요. 저희 파트너님이 얘기한 소렌토가 11개월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 영업사원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버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부분 내가 노력한 거에만 결과를 얻어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 학원 내가 강사야. 내가 수업한 것만 내가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유산화 비즈니스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거, 어떻게 벌기를 이렇게 큰 돈을 버냐면 자 내가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내가 시작을 했어요. 내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같이 오셨잖아요. 지금 부부 아니에요. 어쩐지 아저씨가 머리를 짧게 자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부부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너무 왜 그래? 이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저기 부부. 그죠? 부부가 여기 계시니까. 큰일 날 뻔했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거 싫어하시고? 어리잖아요. 제 남편보다. 제 남편은 8살 많은데. 어리잖아요. 그죠? 어리면 다 좋죠? 자, 와이프분이 시작하셨어요? 남편분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아내분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 남편 데리고 왔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먼저 시작해서 남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나 한 명, 남편 한 명 차 소개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자, 그럼 처음에 두 명 되죠? 나 혼자 했는데 남편 했으니까 2명 되잖아요. 근데 이 2명이 남편이랑 나랑 한 명씩 데려오면 또 몇 명 돼요? 4명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소득이 다 누구한테까지 공유되냐면 이 4명이 다 내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리더님 거라고 다 4명이. 자, 이 4명이 한 번 더 소개했어요. 몇 명 돼요? 8명이죠. 8명께 다 누구 소득이에요? 내 소득이에요. 8명 다 내가 소개한 사람이에요? 내가 소개하지 않았죠. 근데 나까지 소득이 오는 거예요. 자, 벤츠랑 똑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리죠. 내가 한 것만 가져가는 건데 남편이 소개한 것도 나한테 가져가고 내가 소개한 것도 내가 가져가고 남편 친구가 소개한 것도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사람을 많이 알고 내가 파는 능력이 뛰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 했어요? 현명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그죠? 참을성이 강하고 그죠? 이런 사람이 잘하는 거지. 만약에 인맥이 넓고 성향이 좋고 말을 잘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맥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인맥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혹시 주변에 인맥이 많은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은 엄청 마당발이고 저 사람이 하면 나는 끝나 대박이야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주변에?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런 분들은요 인맥이 얕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는 거지 별로 인맥이 깊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성향이 오히려 조용하고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인맥이 깊은 경우가 많아요. 아무하거나 친해지지 않지만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많이 챙기고 의리 있게 막 이렇게 꾸준하게 관계식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분들은요 성향이 냄비 알아요? 양은 냄비 이런 성향이라고 하고 좀 이렇게 진드가 이렇게 조용한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뚝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냄비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인사는 잘해 사람들하고 인사는 잘하니까 남들이 언뜻 보면은 참 인맥이 많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이제 나중에 시간 속에서 아시는 저는 노는 사람하고만 놀아요. 그러니까 막 깊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두 명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만 연락하지 두루두루 연락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냄비인데 조금 겪어보면 뚝배기 같은 스타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을성이 강하고 인내심이 많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가 많이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론 한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지만 매달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만 64명까지만 내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1년으로 잡아도 되고요. 내가 2년으로 잡아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내가 소개하기 싫어. 내가 더 이상 나는 사람을 늘리지 않을 거야 해도 사람이 늘어나요. 왜? 내가 소개 안 해도 누가 소개해요? 나와 함께하는 팀에서 소개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소득이 2019년도에 제가 소득이 4억 2천이었어요. 그때 세무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5억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소득이. 성실과세자가 돼서 세금을 지금 1,000만 원 내지만 그때는 1억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소득을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절대 나는 소득이 늘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터져가지고 사람도 못 만나, 사람들이 기피해 막 이런 상황이고 돈을 안 써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2020년도에 소득이 6억 2천이었어요. 2억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세금 2억 냈어요. 괜찮죠? 벌었으니까 내야죠. 그죠? 냈어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가 또 한 번 더 연장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작년에 제가 6억 5천. 그래서 의료보험료 300만 원 올랐어요. 지금 300만 원씩 냅니다. 의료보험. 400이 맥시멈이에요. 빨리 맥시멈 채워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안 오르는 거예요. 매달 40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의료보험료가 맥시멈이 있는지 몰랐어요. 난 맥시멈이 한 50만 원일 줄 알았는데 맥시멈이 400이더라고요. 모르셨죠 리더님들? 내고 싶다. 뭐가 비싸요 리더님?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데 300 못 내요? 내고 싶죠? 저도 가볍게 내요. 피를 토하면서 막 내요 의료보험. 건강식품 먹어서 병원도 안 가는데 의료보험. 그래도 코로나 진단금 한번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득을 더 이상 늘리기 싫어도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노력은 정말 내가 노력했는데 많이 온다니까요. 나에게 1000배, 10,000배가 나에게 오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그런 일이에요? 없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일을 하면은 정말 0.5나 오면 다행인 거예요. 진짜 세상의 일은. 근데 내가 여기까지만 내가 정말 이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꾸준하게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거절도 당하고 시련도 겪고 하다 보면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는 시간들이 와요. 그게 이런 일인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명이 4명 되고 4명이 1명씩만 소개하면 8명인 거예요. 1명씩인 거예요. 더도 아니에요. 8명이 1명씩만 소개하면 16명인 거고. 자 어때요? 그렇게 해서 1,000명 됐어. 그럼 1,000명 중에 1명씩만 소개하면 2,000명 되는 거고 2,000명이 1명씩만 소개하면 4,000명인 거예요. 제 산하에 지금 유산하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이 그룹에 이 그로잉업 그룹에 1,000명이 있고요. 또 다른 그룹에 1,000명이 있습니다. 제 하브라인에. 시작은 누구부터 했어요? 저부터 했죠. 막 2명이 앉아서 할 때도 있었고요. 하도 2명이 같이 하니까 지루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둘 다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런 시점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4명이 되니까 한 명이 엄청 소개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매달 데려오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넷이서 또 변함이 없을 때가 또 있고 또 이제 막 늘어날 때가 있고 막 이런 시간들을 제가 겪은 거죠. 9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2,000명 중에 소비자를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리더님들이 뭐 100명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유산화를 제 하브라에서 먹고 쓰는 사람이 몇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다 아는 지인은 아니죠. 제가 실제로 아는 지인은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모르는 지인인 거죠. 우리가 받는 캐시백이 단순한 그냥 캐시백이 뭐야 오케이 캐시백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정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의 내 노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엄청난 캐시백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64명까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내가 4,000명을 어떻게 소개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2명, 64명까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산화는 내가 제품만 먹을 것이냐, 내가 돈도 벌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10%의 할인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쪽으로 갈게요. 지금 불편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점이 이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시작한 유경란은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시작한 나는 늦게 돈 벌지 않을까? 돈이 안 되지 않을까? 저 사람만 좋은 일 시키지 않을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네? 자, 눈을 다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자, 저 여자만 벌 것 같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자, 고개 숙이고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시는 분이 10명 정도 있네요. 10명 정도. 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다 파헤쳐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엊그제 엘리트 보너스가 발표가 됐어요. 엘리트 보너스는 전 세계 60위 안에 드는 사람이 유산화 매출의 1%를 가지고 쉐어하는 거예요. 자, 유산화 매출이 제가 작년도에 얼마라 그랬죠? 2조였어요. 그럼 1%면 얼마예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20억인가요? 20억인가요? 자, 그 20억을 전 세계 60위 안에 드는 사람이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몇 명을 받았냐? 그 60명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근데 이 7명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 기여도가 높았냐? 박청자 편학법 전 세계 1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1위를 하셨고요. 그 다음 이분이 2위, 제가 코리아 3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4위, 이분이 5위, 이분이 6위, 7위예요. 자, 그런데 저는 리더님들보다 9년 먼저 했어요. 그죠? 9년 먼저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면 이제 1년 차잖아요. 자, 저보다 9년 먼저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이세요. 이분은 4위 했어요. 저는 3위 했어요. 제가 이겼어요. 자, 먼저 한 사람이 기득권으로 계속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기죠. 이분이 20년 하신 분이시니까. 자, 그리고 저는 9년 했으니까요. 자, 이분은 저보다 5년 먼저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년 했어요? 14년, 약 15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럼 20년 하신 분보다 누가 먼저 했어요? 이분이 더 전 세계 1위니까. 그죠? 자, 이분은 저보다 한 4년 먼저 하신 것 같더라고. 3년 정도? 그래서 한 13년 정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2위예요. 그죠? 자, 이분은 저보다 더 안 돼. 이분은 8년 했어요. 자, 8년인데 어때요? 이분이 12년이거든요. 12년보다 어때요? 이분이 6위 앞섰어요. 이분도 15년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분 12년, 8년, 9년, 12년 하신 분이 훨씬 더 앞질렀잖아요. 이런 일이에요. 실제로 소득을 가져가는 걸 보면 연수에 상관없이 내가 어느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도를 가지고 몰입했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이 소득 배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고 온 이 배지가 유산화에서 나눠주는 백만장자 클럽의 배지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2개가 박혀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 하나에 한국 돈으로 12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2개 박혀 있어요. 24억 이상 번 거예요. 제가 12억을 또 추가로 벌어서 36억을 벌면 저는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박히겠죠.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온 거고요. 저는 정확하게 26억 몇천 정도 벌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9년 동안 하면서 사업을. 근데 회사마다 기본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잖아요. 기본급은 한 12억 정도 벌었어요. 제가. 그리고 14억은 보너스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득을 가져갔고, 그래서 유산하는 이 배지만 봐도 어때요?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분은 다이아몬드 배지가 다이아몬드가 10개 박힌 분이세요. 나중에 실제로 만나면 한번 보세요. 이분은 10개, 이분은 한 5, 6개 정도 박히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한 4-5개, 그렇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분은 1개. 1개지만 3개월 분기 동안에 어때요? 이분을 이겼잖아요. 이기지 못했구나. 이분을 오히려 더 오래 하신 분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시작이 늦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지나 고민하세요.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까. 저는 이렇게 처음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도 시작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20년 되신 분이 그때 당시에 11년 되셨죠. 제가 9년 전이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사업 설명, 여긴 아니지만 다른 장소에서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남이 들을까봐 속으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꿈 같은 얘기고 어이없는 꿈이고, 그죠? 남이 들으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죠? 이제 9년 된, 1년 이제 사인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사업자고 이렇게 한 달에 막 4, 5천만 원 버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 그죠? 근데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치, 유경란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9년 뒤에 유경란 스포너님이 그때 당시에 나를 이기라는 꿈을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드디어 이겼다 유경란이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정도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이고, 자, 유산화의 가장 큰 특징이 아까 공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주급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이번 주에 이래서 다음 주에 돈 주는 회사 있나요? 그런 회사가 없어요. 나 다음 주에 명절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 주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럼 다음 주에 돈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돼요. 왜요? 밥을 하면 갑을 안 해줘. 갑을 안 해줘요. 미국 회사인데 무슨 갑을 해줘. 갑을 안 해줘. 전 세계 다 24개국이 금요일날 아침 8시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일하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실적을 2월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당량을 맞추거나 채우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주급으로 줍니다. 어떻게? 매주.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일을 안 했어. 그럼 다음 주 어때요? 빵원이에요. 빵빵빵빵빵빵 매주. 근데 내가 일하면 바로 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바로 뭔가를 수정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한 달 내가고 1년 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죠? 근데 바로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바로 내가 뭔가를 수정하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 유산화의 특징은 매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20%의 소득을 주는 게 가장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제가 20년 하신 분은 앞선 거예요. 자, 보세요. 20년 하신 분은 저보다 소비자나 고객이 많아요, 적어요. 그죠? 이제 1년 된 리더님들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분한테 20% 주고 나한테는 3% 주면 나는 맨날 돈이 적잖아요. 그죠? 근데 유산화는 어때요?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나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20%를 줘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제가. 또, 자, 보시면, 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소개가 일어났을 때, 어느 매출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이 부분을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의 하부라인에서 소개가 일어나면 이 그룹을 어때? 누군가에게 나에게 다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샴푸 쓰시고 영양제 먹으면 아까 1호 사업자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사업하신 분한테까지 다 점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돈을 제일 많이 못 벌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쓴 게 그 사람한테 점수가 다 가는데 왜 그 사람이 1등이 아닐까요? 왜 유경란이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따 뒤에서 얘기해 줄게요. 대부분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1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다고 1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Z라는 사람이 400포인트를 먹으면 이 400포인트가 누구한테 다 공유된다고요? Z가 이 사람 소개로 먹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이 400포인트가 B한테도 400, 여기에도 400, 여기에도 400 이렇게 그대로 100% 공유된다는 거예요. 이 400, 400, 400이. 자 타회사는 어떻게 공유돼요? 얘는 직접 소개했으니까 400, 얘는 그 위니까 200, 얘는 100, 얘는 1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얘부터는 빵.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100%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매출도 내 그룹에서 일어난 실적이면. 자 여러분들이 먹고 쓴 거 다 누구한테 온다고요? 저한테 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어. 포인트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안 와? 오라고 와야지. 그죠? 또 며칠 전에 또 천혜향도 보내줬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당연히 와야 되고요. 당연히 와야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대부분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소득을 정해줍니다. 어떻게? 맥시멈 뭐 2천, 맥시멈 5천 이런 식으로 최고직급자들의 소득을 딱 정해줘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을 하나하나 똑같이 5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회사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5천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만 받아도 됐네. 뭘 더 바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소득을 정해놓으면은요 저 같은 이런 상해직급자들은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일하겠어요? 일을 하나 소득이 똑같은데 일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많아요? 제가 많아요? 제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내가 1시간을 일하는 게 훨씬 영향력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안 늘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유산화는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의 일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입을 무한대로 늘려놨어요. 1000, 2000, 3000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저희 최고 스폰서님은 한 주에 거의 1억을 벌죠. 거의 뭐 7, 8천에서 5천 이상 한 주에 그렇게 벌게 해놨어요. 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면 계속 돈을 벌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의 24시간 중에 거의 뭐 20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러한 팀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통 타 네트워크를 보면은요 밑에 있는 사람의 점수가 다 윗사람한테 올라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먹은 점수가 어때요? 다 저한테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한 게 유경란한테 올라가는데 유경란이 한 점수도 나한테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지 않으세요? 만약에 유경란이 한 점수가 나한테 다 올라와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자 타회사는 이런 일이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근데 유산화는 어떻게 정해놨냐면 유경란이가 일정 소득을 벌고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누군가의 파트너 밑에 가서 매출을 이 사람한테 100% 줘야 돼요. 물론 전체에게 줄 수는 없지만 한 라인에 가서 제가 무조건 이렇게 가서 매출을 여기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라인에 가서는 제가 매출을 이 밑에서 일으켜야 돼요. 자, 이 밑에서 매출을 일으키면 제가 여기서 2,500 했어요. 자, 그럼 이 5,000포인트가 누구한테 올라간다고요? 이 사람한테 다 올라가요. 제가 일으킨 5,000포인트 매출이 또 누구한테 올라가요? 이 5,000점이 이 사람한테 올라가요. 자, 또 이 사람한테 올라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와요. 이렇게 파트너들 밑으로 무조건 가게 해놨어요.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그럼 저도 더 벌고 싶으니까 어때요? 누군가에 밑으로 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일으킨 점수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가져가요. 가져가요. 제가 이렇게 매출을 다. 그런데 자 리더님들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바로 유산화예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밑으로 가는데 그 누군가가 나의 아들과 나의 딸과 나의 엄마와 나의 언니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너무 주는 건 아깝지만 가족들 주는 것도 안 아깝잖아요. 그지 않아요? 네. 그지 않아요? 이렇게 나의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 자 이번에는 이쪽 줄에 있는 외가 시댁 쪽 도와주고 자 이번에 이쪽 줄은 또 친정 쪽이야. 그럼 또 친정 쪽도 가서 추가 가게 나오면 이 밑에 가서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한 집안에 똑똑한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집안을 다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도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유산화예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하는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유산화의 특징은 뭐냐면 타 네트워크가 가장 큰 특징이죠. 내가 소개한 사람의 매출의 15%를 가져갈 수 있는 매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인을 100명을 받아. 너무 좋죠? 100명을 내가 컨택했어. 100만 원씩 다 사가지고 그럼 내가 수당 한 번 받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유산화에서는 그건 일회성이고 내가 찾은 이 파트너가 그렇게 일회성으로만 돈을 주면 내가 이 사람 사인하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버려. 그러겠죠? 그 사람부터 이 사람한테 돈 안 되니까.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이 사람이 받는 주급의 15%를 평생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는 주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져야죠.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때요? 꾸준하게 후원을 하죠. 왜? 돈 잘 벌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저희 시누이 있을 거예요. 시누이 이제 가족이 있는데 저희 시누이는 제 소개자죠. 시누이가 10만 원 벌면 저한테 얼마 들어와요? 15%. 15,000원. 이번 주 시누이가 10만 원 벌면 저한테 이번 주 15,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누이가 100만 원 벌면 15만 원. 시누이가 1000만 원 벌면 150. 그치 1000만 원이 150. 그렇게 소득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언니를 소개해. 우리 언니가 돈 잘 버는 게 좋아요? 못 버는 게 좋아요? 잘 벌어요. 좋죠. 그 돈 들어오니. 그래서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들어오고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들어오고 이 매칭 보너스는 또 별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몇 명까지? 무한으로. 내가 소개한 사람 몇 명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는 내내 소개한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개자 보너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저희 신우 소개했잖아요. 저희 신우가 성장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 제가 상속을 했어요. 걔가 죽고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희 신우도 상속을 하겠죠, 자녀한테. 그렇지만 저희 신우 코드로 있는 15%는 저희 아들이 계속 받아가요. 우리가 죽어서 흙이 돼도. 이해가 되세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이 인프라를 내 자식 대대손손 나도 가져가지만 그 사람도 나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 컨택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하세요. 나보다 돈 더 벌어가요. 막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매칭 보너스로 저는 한 주에 제가 평균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받아요. 제가 200을 받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제가 소개한 사람들은 그 주에 3,500을 번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만 버는 일이에요? 그들도 함께 버는 일이에요? 내가 그들을 계속 함께 하니까 도와줘야지. 그들이 돈 벌잖아요. 그들이 벌어요. 내가 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칭 보너스를 따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런 분 있어. 나는 이거 못해.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보다 이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소개는 할 수 있니? 자기는 못하는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치 뭐 소개는 하지. 주변에 뭐 시간 속에서 소개는 나오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럼 넌 소개만 해. 소개자 보너스 이렇게 받아가. 우리 또 신우이는 어때요? 서혜영 사장님도 소개했잖아요. 그죠? 그럼 서혜영 사장님의 몇 프로? 15%를 별도로 받는 거예요. 본인의 주급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누군가는
아직 성장을 못해서 돼지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매칭 보너스를 어때요? 소고기만 먹어요. 저를 소개한 사람은 뭘 먹겠어요? 한 달이면 500만 원씩 받아가요. 매칭 보너스. 한 달 500만 원씩 가져가요. 매칭 보너스 제 거.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도 그 자녀한테 또 계속 이렇게 가잖아. 대박이죠. 자, 그래서 엄청난 보너스예요, 이 보너스. 그래서 내가 소개를 못하는 사람도 저 보너스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볼게요. 자, 이 사업은 내가 먹고 쓰는 경험치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고 계속 바르고 계속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0포인트를 먹으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나 열 수 있고요. 3개를 먹으면, 아니 100만 원어치를 먹으면 비즈니스 센터를 3개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자, 차이점 딱 하나예요. 매출 대비 소득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게 3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면 3개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몇 시겠는데? 8시 20분. 그래, 벌써 다 했어요 이제.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때요? 아까 제가 36명, 64명 가는 게 어때요? 배가의 법칙에 의해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을 한 명을 통해서 내가 어때요? 내가 소개하고 네가 소개하고 네가 소개하고 네가 소개하고 그래서 25명이 되면 나에게 한 주에 5,000포인트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했을 때 5,000포인트. 자, 혹시 나의 레그에 5,000포인트가 쌓여있는 분 손 들어봐요. 한쪽에 5,000이 되어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아, 신규니까 많이 없구나. 자, 이 5,000포인트는요 한 명이 일으켰을 때는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그죠? 근데 10명이 일으키면 500점이에요. 자, 20명이 일으키면 250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게 25명이 하는 거면 큰 점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유산화에서 이렇게 내가 이 1번 가게를 기준으로 좌우가 5,000 되면 나는 기본 후원 수당을 600만 원에 보너스 100만 원까지 해서 약 700만 원을 받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저는 정확하게 이 그림이 2년 만에 한 2년 반 정도 걸린 거예요. 부업으로 하면서. 자, 그런데 내가 3개로 해야지 뭐라 그랬어요? 돈이 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3개로 했을 때 한번 볼게요. 네, PPT가 내가 바꿔달라는데 안 바꿔줬나 보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을 소개를 통해서 3,0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자,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이 안에. 10명 있을 수도 있고 100명의 소개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자, 또 B에서 2,000포인트, C에서 3,000포인트, D에서 2,000포인트가 올라왔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유산화에서는 위에 있는 매출을 다 같이 공유를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A, B의 점수가 어때요? 공유가 됐죠. 5,000으로 합산해서. 자, C, D의 점수가 5,000으로 공유가 됐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두 번째 가게에서도 이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또 어때요? 세 번째 가게에서도 이 포인트가 어때요? 그대로 누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규칙에 의해서 똑같이 줍니다. 자, 이건 규칙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자, 유산화는 이 비즈니스 센터에 누구나 매출에 상관없이 아까 몇 프로 준다 그랬죠? 20%. 자, 그러면 포인트 곱하기 20%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예요? 1,000달러예요. 계산되죠? 자, 각각의 비즈니스에서 돈을 다 줘요. 이 첫 번째 비즈니스에서 돈 받았어요. 자, 두 번째 비즈니스에서 적은 포인트에 아까 몇 프로 준다 그랬죠? 20포인트. 그러면 좌우 적은 쪽이 어디예요? 2,000이죠. 2,000에 20%. 그럼 몇 달러예요? 400달러. 자, 세 번째 가게에서 똑같이 2,000에 20% 400달러예요. 그럼 총 몇 달러예요? 1,800달러예요. 지금 고정환율 유산화에서 1,150원으로 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한 주에 얼마 버는 거예요? 1,800달러니까 약 한 200만 원 정도 한 주에 버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면 내가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한 주에. 자, 그러면 제가 마사지를 5년 만에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만들고 정확하게 그만뒀어요, 5년 뒤에. 자, 어떤 그림? 자, A를 통해서 아까는 2,000이었잖아요, 3,000이었잖아요. 몇 포인트? 5,000. 또 어때요? B에서도 5,000, C에서도 5,000, D에서도 5,000이 올라오면서 저는 이때 마사지를 그만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주냐? 자, 보세요. 5,000 합해지면 여기가 원래 얼마가 돼야 돼요? 만이 되었죠. 자, 여기도 어때요? 5,000이 합해지면 여기가 몇이 돼야 돼요? 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5,000밖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고 써도 아까 1호 사업자한테 얼마만 올라간다고요? 5천만 원. 그래서 그분이 계속 돈을 잘 버는 건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점수가 몇 점 올라가요? 수억만 점이 올라가겠죠. 하부라인에 수십만 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돈으로 줄 수 있는 건 얼마까지만이다? 5천까지. 안심이 되죠. 아무리 많이 줘도 유경란한테 얼마만 준다? 5천 포인트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자, 여기서도 5,000이 그대로 매칭이 되겠죠. 그랬을 때 1번에서 5천 포인트 20% 하니까 1,000달러. 2번에서도 좌우 똑같으니까 5천에서 1,000달러. 여기서도 1,000달러. 이렇게 해서 어때요? 한 보너스까지 하면 한 주에 약 500에서 600만 원을 버는 그림이 이 5,000을 4줄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돈을 매주 500에서 600을 버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저도 처음에 시작해서 저희 스폰서님의 한 줄에 있었겠죠. 그죠? 이게 저희 스폰서님 거야. 유경란이가 여기 어딘가에 배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쪽에서 5천을 만들어 주는데 정확하게 6개월 걸렸대요. 유경란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5천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데 6개월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서 성장시키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보시면 아까 한 가게에서 원래는 만점이 올라와야 되는데 5,000점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쵸?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가게에서 좌우에서 만점이 올라오는데 몇 점만 인정해줬어요? 5천밖에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러면 나로서는 어때요? 억울하죠. 내 점수가 더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자, 어떤 보너스냐면 아까 파트너 밑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보너스의 자격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저한테. 자, 좌우로 5천 만들었더니 가게 하나를 더 줘요. 처음에는 1, 2, 3, 3개로 시작했는데 네 번째 걸 주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4번? 4번을 주는 거예요. 좌우 5천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내가 5천 만들면 또 가게 하나를 더 줘요. 또 2번도 5천이죠. 그럼 가게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또 3번도 좌우로 5천 하면 가게를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럼 가게가 총 몇 개가 더 생겼어요? 1, 2, 3, 4, 5, 6. 6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이쪽 라인이 여기 저기 부부 사모님이 친정을 먼저 도와주고 싶어. 그럼 어때요? 친정 라인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달고 비즈니스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친정 가족들에게 점수를 올려줄 수 있죠. 그럼 이분은 한 줄에서 점수가 계속 올라오면 반대편만 하면 되잖아요. 원래 혼자 두 줄 해야 되는데 내 동생이 밑에서 잘 올라오니까 반대편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여기도 돈 받는 가게잖아요. 여기서 돈 받고 가족도 도와주고 여기로 또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은 어때요? 그럼 시댁 라인에서 도와주자. 그래서 시댁 라인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쪽 라인은 친구 라인, 여기는 또 직장 동료 라인,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의 밑으로 가야지 추가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비즈니스 센터들도 다 적은 점수에 20% 주거든요. 똑같이 1, 2, 3번이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 거 A, B, C, D 라인에 내 거 들어가고 파트너 거 들어가고 내 거 들어가고 파트너 거 들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6개의 가게를 그러니까 내가 3개의 가게를 완성 5,000으로 하면 나에게 한 달에 3,000 버는 거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4개는 1,000만 원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000 되는 가게를 약 5개 정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제가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가게를 몇 점으로 완성시킨다? 5,000으로 완성시킨다. 완성시키고 나서 추가로 가게가 나오면 어디에다 단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밑에 배치해서 또 함께 성장한다. 그래서 추가 소득을 벌고 싶으면 저희는 무조건 파트너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와 함께 잘 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고 그 어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그림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자기만 잘 되는 곳에 점수를 꽂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매칭 보너스 누군가를 컨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성장을 시키죠. 그래야 내가 소득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칭 보너스 받는 거고 유산화에는 정말 많은 보너스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엘리트 보너스도 있고 또 여행 보너스도 있고. 이더님들 여행 얘기하면 뭐 돈 내고도 가는데 여러분 돈 주고 가는 그런 여행 보내주지 않아요. 저도 돈 있어서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유산화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패키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줍니다. 따로 구상을 해서. 그래서 정말 최고의 여행을 갈 수 있고요. 우리가 돈 내고 여행 가면 어때요? 프로그램 짜고 여행 가는데 돈 막 고민 안 하고 딱 쓰시면서 다니세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뭐 비교 분석 막 더 머리 쥐나요. 막 애껴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재작년 우리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는데 롯데호텔에서 5만 원짜리 된장찌개 먹었거든요. 근데 냉기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된장찌개.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반찬도 다 남기고 막 국도 남기고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일부러 남기고 왔잖아요. 좋아가지고. 아이가 전복죽을 시켰는데 5만 원이야. 아침을. 근데 애가 남기는 거예요. 조금 한 숟가락 먹고 밥맛이 없대. 막 때렸을 거예요. 내가 5만 원 주고 전복죽을 시켜줬으면. 아니면 내가 남은 걸 다 먹거나 막 반찬 하나도 안 남기고 막 다 발라 먹었을 텐데 애가 조금 먹고 말기를 그래 가자 집에 가자 그랬더니 애가 엄마 다 안 먹어도 돼? 이러더라고. 괜찮아 먹지 마 이러고 제가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회사에서 우리가 요트를 타고 사진을 찍어. 인당 10만 원 주고 찍어요. 4인 가족 들어갔어. 1시간. 그럼 리더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앉아있을 거예요? 사진 찍을 거예요? 부담 사진 찍겠죠? 얘도 찍어주고 막 이렇게 하겠죠? 돈이 아까워서. 근데 어때요? 한 몇 장 찍고 멀미나는 것 같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좀 쉬다 왔어요. 왜? 나 또 달성하면 또 가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돈 주고 가는 여행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보세요. 지금 제주 프로모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세금 내지 않고 아이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세금 안 내고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유산화는 세금 안 내고 물려줄 수 있을까요? 주급. 비슷하긴 한데 이런 거예요. 내가 아직 받지 않은 돈이잖아요. 다음 주에 나오는 돈이잖아요. 대한민국 상속법은 있는 재산을 갖고 상속세를 내요. 내가 오늘 죽었어. 뭐하는 돈 없어 나. 다음 주에 나오는데 뭐하나요? 그냥 쓰지. 저도 매주 1,000만 원 다 써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죽었어.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세금 물려요 못 물려요? 정부에서 세금 못 물려요. 저도 몰랐어. 그래서 매주 쓰세요. 빨리 벌어서. 물려줄 것도 그냥 나 죽으면 다 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오죠. 이민했을 때도 수령이 가능하고 이민해서도 상속이 가능하다. 우리 애가 미국에 가 있어. 대한민국에 사는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래도 걔한테 상속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이런 소득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2015년, 훨씬 2003년에 들어왔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하는 회사에 가야 누구 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회사가 0.1% 성장했어. 근데 내가 그 안에 성장하려면 특별한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회사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으면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특별한 사람 많이 없다고. 그죠? 자, 저는 유산화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일단 저의 삶이 가장 많이 변했죠. 제가 간호사 할 때는 한 달에 350만 원씩 받았어요. 가장 열심히 일했어요. 다리가 아플 정도로 서 있고 정말 하루면 욕을 한 바가지를 얻어먹고 손 환자들한테. 그런데 한 달에 350 받았고요. 자, 마사지 할 때 정말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일했는데 한 달에 1,500, 2,000 이렇게 벌었고요. 또 유산화 하면서는 한 주에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보너스 백. 그래서 정말 이 소득이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 아니야? 저거 정말 사실일까? 영양제 몇 개 팔아가지고 저렇게 벌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의 소득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때가 28살. 우리 큰애 진짜. 여기 2006년 11월 8일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이때가 5년 전이고 지금이 더 낫죠. 이게 노동 수입일 때 정말 진짜 행복하지 않은 얼굴인 것 같아요. 마사지 할 때. 애 둘 낳고 마사지 바로. 애 둘 낳고 마사지 한 달 있다가 배우러 다녔거든요. 2천만 원씩 벌었잖아요, 대신에. 그죠? 괜찮죠? 2천만 원이면? 몸이 아파. 저러고 다녔어도 2천만 원 버는 여자였어요. 얼굴이 저래도. 저 포대기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 마사지를 해야 돼서 아기를 업고 마사지했어요. 리더님 봤나? 우리 아기 내가 업고 마사지하는 거? 못 봤나? 그때는 아닌가? 아, 우리 혜미 리더님 봤구나. 애 업고 마사지하고 정 물려놓고 마사지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그 시간이 너무 싫으니까 이제 그 나중에는 막내는 하면서 또 유산화 전달했어요. 업고 전맥에다가 유산화 얘기하고 막 이렇게 1인 3역을 막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땐 진짜 비참하게 느꼈는데 지금은 다 괜찮아요. 유산화가 싹 다 보상해줬어요. 지금은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다고 할 때 저는 매주 1,00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의 상황들이 진짜 피눈물 나요. 지금은 눈물이 안 나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강의에도 눈물 안 나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이랬던 시간들. 그래서 올해 제가 코리아 4위 했고요. 또 우리 파트너님들이 또 이렇게 우리 서예미 리더님 여기 있죠. 멋지게 이렇게 또 성장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그거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 네. 저는 아이들과 한 5년 정도 떨어져서 생활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캐나다에 애들이 둘이 가 있었는데 떨어져 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너무 보고 싶고 많이 울었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서 열심히 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열심히 안 살았어요. 돈만 쓰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지금 유산화 사인 11월 26일 날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싹 이렇게 하려고. 친구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애들을 당연히 잘 키워야죠. 훌륭하게 키우고. 그렇지만 내 모습도 같이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잘 되게 하고 나서 내 모습도 여러분들처럼 같이 아이들처럼 잘 돼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자도 남자도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 될 수 없으면 유산화에서 골드만 돼도 돼요. 유산화에서 골드만 돼도 내 사회적인 지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사회적인 지위를 유산화에서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죠. 유학도 가보고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딸이 돈을 벌면 가장 많은 걸 해주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하죠. 부자 딸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라고 항상 얘기하시는 아빠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외제차도 사드리고 했어요. 이 시간의 자유 때문에 늘 제가 가고 싶었던 외국 생활도 한번 해봤고요. 큰애들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런 아이들 뭐죠? 참여 수업 처음 가봤어요. 아들 둘은 마사지 할 때라 못 가고 제가 유산화 권리소득으로 전업하면서 가봤어요. 또 이런 큰 팀이 파트너들이 함께하게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우리는 코로나에도 어때요? 줌으로 얼마든지 만나죠. 이렇게 또 마스크 쓰고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비즈니스 하고. 저는 유산화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돈을 벌면서 건강도 잃고 시간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소득은 저는 이제는 2번 다시는 싫어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돈만 쫓기에는 내 삶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돈도 벌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이렇게 뭔가 시간적인 자유, 또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나 아팠을 때 소득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소득을 저는 여러분들도 매주 50만 원이든 매주 10만 원이든 매주 20만 원이든 이거를 만들어가는 데 좀 집중하시고 좀 에너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3마리 토끼를 잡으려면요, 여러분 딱 하나 끊으셔야 됩니다. TV를 끊어야 돼요. 내가 TV 볼 거 다 보고 쇼핑할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면서 이 3마리 토끼 잡기 진짜 힘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도 실력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부정적으로 돼요. 못한다로 결론이다. 오늘은 할 것 같아. 집에 가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못해. 내가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옮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나요? 그러면 아픔을 많이 겪어야죠. 그래야 성공하는 거죠.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하면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행동을 옮기시고 몸으로 실력을 익히셔야만이 반드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들에도 반드시 유산화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